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할 것이고, 종목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일단 빼고요. 어, 저희가 보통 이렇게 방송에 종목 이야기를 많이 했던 시기는 작년에 좀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종목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떤 증권 방송이나 뭐 이런 미디어들을 좀 보면 계속 종목 추천을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어떤 이슈를, 어떤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장에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이 듣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혹시 주식의 경험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수하라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추천들 중에 보면 기대감에 의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대감. 하니까 이제는 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어떤 무언가가 탁 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기대감만큼 위험한 이야기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았죠. 어떤 뭐 꿈, 뭐 어떤 희망,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들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권시장, 그 증권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 말을 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주식을 안 하면 증권회사는 힘들어지겠죠. 수익 밥벌이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확실히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투자의 책임은 뭐 스스로 진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앞세워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일매일 주식을 사야 되게끔. 근데 그것은 업자의 논리입니다. 업자의 논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투자자 입장은 확실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안 좋을 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 역시도 좀 조심하자라는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밤사이에 시장을 보면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죠.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섭을 정도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황에서 월요일부터인가요?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중요한 지지선을 요때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일단 무시하자. 기대감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실제로 어떤 이벤트들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벤트는 금리였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 그 이야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제 저도 뉴욕 시장을 밤에 좀 늦게까지 좀 봤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결정되고 시장이 아주 세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들을 봤을 때 기사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덜 완화적이어서 뭐 시장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들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이 기대감, 기대치라는 것은 보통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기대감들은 증권가 일부 전문가들 그리고 그것의 어떤 논리를 받아 적는 기자들, 미디어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이 내용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된 거잖아요. 시장 전반에 어떠한 이만큼이 일반 투자자들라고 하고 이 정도가 업자라고 하면 이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사가 돼서 진짜 이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최근 기사들은 실제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기대감만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에 의해서 괜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리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사람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사정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유럽이라든지 중국도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신흥국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든지 이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미국은 오로지 미국만 딱 보고 미국 경제 상황 안에서만 금리를 올렸고 나머지 나라들은 따라오든 말든 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디어들도 우리의 기대감을 미국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혀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은 결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괜히 거품을 만들 수도 있고 하락할 때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 결정을 못하게 우유부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로 계좌를 계속 깎아먹게 하거든요. 계속 더 추가로 매수하게 하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밤사이에 있었던 내용 중에 카페에다가는 좀 써놓긴 했는데요. 어, 변동성 지수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지수 빠진 거에 비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모르겠지만 어떤 더 이상에 나가지 않으려나? 혹은 아직 반영이 덜 된 건가? 뭐 이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움직임도 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지만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이 보니까요. 이 변동성 지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좀 보인다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 일단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들의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실적 관련한 이슈들밖에 없습니다. 실적.
실적 이야기인데 사실 그 뉴욕 증시를 보면서 저 역시도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중요하게 지지를 하고 있던 이 라인을 이번에 깨버렸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 주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깨버렸는데, 이건 좀, 의미 있는 이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으로 본다면 PER 한 17배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보면 우리는 PBR 한 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네는 PER 17배 정도를 좀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에서 보면 의미 있는 좀 저항 구간이라고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대가 깨지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이 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좀 왜 복잡한 생각이었냐면 우리 증시를 보면 신흥국 증시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을 한 것인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S&P 500은 전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어요. 한 3분기 정도 때 다른 신흥국 증시와 무관할 정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것이 오히려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매물을 좀 더 강하게 내뿜는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대로 가면 이번 4분기까지도 그렇게 안 좋은 어떤 무언가가 나오진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는 이번에 3분기, 4분기까지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무언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다 안 좋고 내년 초까지도 일단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다수이긴 한데 미국이 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좀 기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표들이 멀쩡했기 때문에. 다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건 있겠지만, 어, 하지만 증가율은 조금 감소하고는 있었죠. 증가율들은. 음,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은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무역 분쟁.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 언제였죠?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세탁기 쪽에다가도 관세를 물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월풀이 수익이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글로벌 시장은 서로 아주 디테일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시장도 신흥국 시장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꽤 많이 동조화가 됐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S&P 500이 차트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S&P 500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40% 정도면 꽤 많은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보통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만 이제 좀 이렇게 딱 뭔가 좀 지키려고 하는 지금 최근에 이런 미국 시장이 자기네 나라에게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확실히 안 좋은 어떠한 무언가가 여파가 이제부터 가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좀 더 느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이죠. 글로벌 시장이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또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얼어붙게 만들었고, 근데 이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결국엔 S&P 500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차트에서 연중 신저가를 만드는 모습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도는 거죠, 뭐, 그죠? 결국엔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좋아지려면, 생각이, 지금 신흥국 시장이 먼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고,
뒤늦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합세를 했는데 어, 다시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려면 신흥국 시장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이번엔 역으로 이런 것들이 역시 뭐 다 소설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이 이제 가는 길이 그렇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없고 뭐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12월은 뭐 전혀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TV에서 이야기하는 뭐 산타렐레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뭐 더 이상 호재가 뭐가 있지 할 정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럼 악재가 그러니까 호재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악재가 뭐가 있지라고 해도 딱히 이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새로운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악재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변동성 지수를 보여드린 것처럼 더 이상 변동성은 커지기 조금 힘들어지려나라는 생각. 그 말은 어, 아주 강한 하락보다는 만약에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이런 약세장의 모습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려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특히 뉴욕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도 오늘 완전히 폭락 수준이었죠. 2.8% 정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역시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나간 과거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안 좋은 어떤 완전히 새로운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변동성이 더 커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거 역시도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다만 신흥국 시장에서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를 면밀하게 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뭐 카페에는 올렸지만요. 뭐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내년에 횟수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중립금리가 이제 낮아졌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런 내용 역시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어떤 평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 더 며칠 더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대부분 안 좋다라는 기사들이 많아요.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미디어들이 이제는 모두 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의 비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보통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런 미디어들이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공포감을 느낄 때 그 미디어를 통해 그 뉴스를 받아들였던 개인 투자자까지도 공포에 얼어붙어 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좀 모습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지나고 나봐야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어떤 저점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신기할 정도로 지금 좀 잘 버티는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라인을 좀 깨진 않았는데요.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미 깨어버렸거든요.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까지 강하게 실으면서 깨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쉬었다가 쉬고 혹은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보유자들은 매우 복잡하게 지금 좀 움직여야 됩니다. 바쁘게. 음, 왜냐면 지금의 어떤 이러한 횡보 혹은 약간의 추세에서 약간의 반등 이런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실적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조지표를 볼 때도 일단 안 좋은 모습은 살짝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과 조금 별개로 안 좋은 모습이 더 잘 비칩니다. 코스닥은 매우 취약해진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차트의 모습과 이런 거랑 무관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매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냥 업자처럼 기계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어떠한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매우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도 어떨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며칠은 시장을 충분히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